이런 사람은 절대 뽑지 말아야 한다. 고집이 센 사람, 답정녀, 답정남. 이력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서너 줄만 읽으면 알겠어요. 아, 이 친구 한 30장 뿌렸구나. 그런 이력서 미안하지만 안 봅니다. 안녕하세요. 성신피플의 김시연, 박현우입니다. 오늘 저희가 찾아온 동무는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코리아 인사부 부사장 박정환 선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후배님들 정말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박정환이고요. 소개하신 대로 외국계 인사 분야에서 30년 정도 인사 일만 해온 인사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때까지 담당해오신 다국적 기업들의 장단점 혹은 특징이 있을까요? 외국계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회사들인데 굉장히 수평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 여성 인재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려 있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본사가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본사 기능은 조금 약화돼 있고요. 나머지 기능들은 다 한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산업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조직 문화가 유명하신데 대표적으로 어떤 문화를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외국계의 특징은 본사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고 본사에 저희 카운터파트나 이제 그 동료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수시로 같이 일을 하는 그런 근무 형태이기 때문에 그 문화가 이제 한국에 굉장히 빨리 스며들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수평적이고 굉장히 자유롭고 개인을 존중하고 이런 문화들이 그 자리 잡은 지는 되게 오래됐다고 보여집니다. 언어적인 문제나 소통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나요? 일을 그럼요. 하면서? 영어를 굉장히 잘해야 되고 중요한 포인트가 언어 실력이에요. 근데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이걸 잘 전달을 하고 또 돋보이고 한국 회사처럼 묵묵히 일하는 업무 스타일은 눈에 띄기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영어를 단순히 잘하는 게 아니라 설득하고 토론하고 이러는 능력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직원들과 외국인 직원들의 되게 큰 차이점이 일하면서 드러나나요? 그럼요. 굉장히 드러나고 일하는 방식이 전혀 많이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 직원들이 잘하는 부분이 그 엑스큐션이라고 하는 실행력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전 세계 1등이에요. 실행력이. 이해력이 빠르고 조직에 충성되고 자기 업무에 되게 성실하고 굉장히 장점이 있고 외국 인력들을 보면 창의적이고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항상 조금 포커스가 돼 있고 콜래보레이션이 되게 잘 되는 편인데 한국 인재들한테 제가 아쉬운 점은 실행력이 출중하고 굉장히 성실한데 탑 매니지먼트로 가려면 전략이나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강화된 그런 역량이 빨리 개발됐으면 그런 좀 제가 바람이 있습니다. HR 분야를 굉장히 중요시 한다고 하는데 이 분야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건지. 후배들 만나봐도 왜 인사 업무 하고 싶으시냐 이러면 저는 사람을 좋아해서요 이런 대답이 되게 많은데 인사 업무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요. 그 크게 4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상과 평가, 사람을 어떻게 업무를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교육, 또 어린 직원부터 탑 매니지먼트까지 어덜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교육시켜서 그 다음 단계로 직원들을 끌어올리는지 그 2개가 축으로 이제 돌아가고요. 노사 문제, 그 우리나라는 지금 노조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점점 더 신생 노조들이 생기고 있고 사무직 노조도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노사가 화합을 해서 회사를 발전시키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논의를 하는 것들이 이제 노조와의 협의, 단체 협약, 임금 협약 이런 것들을 하는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축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고요. 이 3개 축 외에 인사 전략, 오가니제이션 디벨롭먼트라든지 조직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우리 후배님들도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효율적이고 수평적이고 빨리 의사결정이 전달이 되는 그런 이제 조직 세팅이 사실 인사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예. 그럼 HR 분야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 학생들이 따로 준비해야 될 거나 필요한 역량이 글쎄요,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개 분야인데 노무사 공부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영어를 하면서 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노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인재들이 굉장히 시장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굉장히 그 진입이 용이하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야, 교육이나 보상이나 급여 이쪽은 굉장히 숫자 드리븐이에요. 지금은 모든 게 다 통계예요. 예, 직원 만족도라든지 급여 조사라든지 우리가 얼마가 적정하게 급여를
그 산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럼 인상은 매년 얼마 해야 되는 건지가 다 숫자고, 그럼 기업의 지불 능력은 얼마인지.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일을 하고요. 숫자 개념 그 개발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야 돼요. 그 개인을 진지하게 바라봐주고 소통하고 장점을 끌어내주고 부족한 면은 어떻게 메꾸는지 대안해주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이런 사람은 절대 뽑지 말아야 한다. 그런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정말 힘들다는 사람들이 그 고집이 센 사람, 답정녀, 답정남 엄청 싫어합니다. 예. 내가 변화해야겠다는 약간 의지나 이번 토론을 통해서 결론이 나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건 오픈해서 들어와야지, 나는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방법으로 할 거야 라고 들어오면 이 직원은 정말 발전을 못하고 회사에 굉장히 힘든 그런 직원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당부드리고 싶어요. 우리 젊은 취업 준비생들이나 직장인들께 정말 그 오픈 마인드로. 그래서 라이프타임 러닝 어질리티는 반드시 저희가 체크를 하는 부분이에요. 예. 많은 분들의 이력서를 보기도 하고 채용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에게 혹시 조언하고 싶은 것도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이력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저 같은 사람이 보면은 앞에 한 서너 줄만 읽으면 알겠어요. 아, 이 친구 한 30장 뿌렸구나. 그런 이력서 미안하지만 안 봅니다. 정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더 깊이 고민을 하고 타겟해서 목표를 딱 뚜렷하게 잡고 그 회사가 원하는 그 준비를 해서 이력서를 조금 받아봤으면 그런 이력서는 사실 눈에 띄어요. 예, 우리 회사를 공부했구나. 너무 취업이 안 되니까 여러 군데 뿌리겠다. 이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 너무 에너지도 많이 소비되고, 그리고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를 아마 본인이 점점 헷갈릴 거예요. 좀 고민하시라고 권면드리고 싶어요. 면접을 보실 때 기억에 남는 지원자분이 계실까요? 영업사원이었어요. 다른 회사에 이제 다니는 직원이 면접을 왔는데 핸드폰을 안 끄는 거예요. 끄고 면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전화를 받으니까 면접 중간에 죄송합니다 이러고 전화를 받고, 제가 한 3번 있다가 후보님 핸드폰을 좀. 근데 이제 그 후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회사가 저를 뽑아주실 건지 안 뽑아주실 건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저는 지금 고객이 계속 저한테 그 진행되는 딜이 있어서 연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뽑아주실 거면 제가 전화를 끄고 면접에 임하는데 지금 제가 몇 번째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한테는 엄청 불쾌하게 하는데 이 친구 뽑고 싶다. 제가 그럼 마음껏 전화를 하시고 뒤에 일정을 다 미뤘어요. 그리고 제가 그 직원을 추천해서 사장님이 오케이 해갖고 뽑았어요. 뽑았는데 정말 제 예상대로 1등 영업맨이 된 거예요. 그 알아보는 게 또 인사의 눈이어야 하고, 그런 집착을 직원들이 갖고 있다면, 후보들이 갖고 있다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합격이 되겠죠. 예. 내가 전공하는 과와 내가 취직하고 싶은 기업들이 관련이 없어서 내가 해도 되나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대학생들이 많은데, 다른 일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내 전공 살려서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좀 전공을 살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세일즈 쪽에 음대 나온 친구가 있긴 해요. 그리고 미대 나온 친구들도 있고, 한계는 이제 기술적인 제품을 팔지는 못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회사면 이 친구들이 그 노트북하고 데스크탑은 팔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서버까지는 못 파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접하는 소비재 있잖아요. 뭐 화장품, 뭐 식품, 이런 쪽들은 사실은 전공하고 무관하다고 보셔도 돼요. 예. 선배님의 지금의 목표와 또 학생일 때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비슷한 것 같아요. 386 세대잖아요. 제가 데모도 많았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도 뭔가 좀 좋은 일을 해보고 싶다.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우리 학교도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데모하고 막 그럴 때 제가 막 과에 가가지고 애들 안 나오고 있으면은 너 성신인 아니야? 막 이래갖고 같이 데리고 나가고 막 그랬어요. 예, 우리 학교 좋아지는 거 싫어? 막 이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인 거죠. 어떻게 큰 범위에서 보면.
경영진들이 이 사람들이 바르게 경영을 해야 사실 이제 회사가 바로 서고 직원들은 많이 이제 따라가는 입장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빼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직원들의 그런 고충이나 또 꿈이나 이런 거를 잘 알아차리고 본인들이 바르게 경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또 직원들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시작하고 본인이 직장을 통해서 어떤 개발을 하고 어디까지가 목표인지 이런 거를 깨우쳐주고 알아차리게 해주는 사실 역할이니까 사실은 돕는 역할인 거예요. 크게 보면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정말 내가 무대 앞에서 딱 주인공이 되고 싶으면 인사부는 하면 안 돼. 우리는 사람들을 조력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회사는 건강한 회사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실제로 굉장히 프리마돈나가 되고 싶어하는 제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직원이 너무 훌륭해요. 근데 그 본인의 주인공 의식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트레이닝 시켜서 지금은 마케터로서 시장에서 또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도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 어릴 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이 비슷하지 않나,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선배님이랑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고민들이나 앞으로 제가 뭘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그 물어볼 거 있으면 네. 또 도움이 필요하면 또 저한테 해줄 얘기가 있으면 네, 우리 계속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심피플의 김시연, 박현우, 졸업생 박정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어리둥절한 어린 여직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카피를 시키셨는데 반대편을 카피를 해서 백지로 갖다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무님이 저한테 카피도 못하는구만 그런 얘기를 들은 그런 어리둥절한 직원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우리만의 정말 장점이 있어요. 묵묵히 일하는 그런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이 우리를 믿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를 믿지 않고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남이 그거를 제일 먼저 알아요. 아, 쟤 자존감 없구나.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사실은 헤쳐나가기가 어려워서 우리 후배들이 정말 한 발 한 발 나가기를 정말 응원하고,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 성신인들은 뭐 1순위입니다. 예. You're so beautiful girl. 그대 눈을 바라볼 때 내가 모르는 걸 이제 믿을 수가 있어야 You're so wonderful girl.